신통방통하게 금방 새집 주겠다는 서울시 사업,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올해 1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결국 제명시키는 걸 보고 세상 일은 모르지만 여론을 뒤집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조심스러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수복 시나리오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재편도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통, 모아의 아버지가 떠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요. 엄마, 아빠, 하겠다.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죠. 신속통합, 곧 신통, 당장 눈앞에 지어줄 것 같은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누가 작정한 사업이에요? 오세훈이죠.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신통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게임 체인저 같은 이름인데 오세훈 씨가 있어야 진행이 될 텐데요. 재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은 사업도 멈추면 끝장 아닙니까?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으로 내 집 마련하려던 꿈이 뒤통수 세게 맞고 끝나는 겁니다. 누가 신통사업 뒤통수를 치는 거냐? 누구예요? 다음 시장님이죠. 시작도 정부가, 뒤통수도 정부가. 일반 재개발은 주민과 조합이 직접 진행하는 느린 사업이고, 반면에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전문가와 처음부터 도와주는 빠른 재개발이라는 건데, 여기서 도와주겠다던 서울시와 전문가가 갑자기 증발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사업에 들은 4시간, 비용 다 날리고 오르는 남의 집값 보면서 속만 태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나는 빌라 주인이 된 상태로 멈춘 겁니다. 그럼 대체 신통기획을 왜 하는 거냐 싶죠. 의도는 좋죠. 사업은 보통 다 이상적이잖아요. 신통기획은 헌집 줄게 새집다오의 패스트트랙 버전입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조합이 처음부터 모두 계획해서 준비하고 절차 하나하나 행정의 승인을 받느라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사업에 숟가락 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균 15, 20년 금방 지나가죠. 하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빨라집니다. 서울시에 치트키가 붙는 거죠. 한마디로 서울시 부스트,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직접 기획에 참여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니까 행정 절차가 줄고 공공과 민관이 합동으로 빠르게 사업 진행한다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보다 3분의 1쯤 시간이 더 걸리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새집이 짠! 하고는 공급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까지 주면 조합 이익이 늘어나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들어보면 나도 하고 싶죠. 신통기획 되게 마음에 들잖아요. 계획대로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 애기 낳을 때 이 사업이 들어가서 애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신축 구평에 입주가 딱 막 생각만 해도 설레죠. 이걸 주도한 게 오세훈 시장입니다. 취임하고 2021년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신속통합기획, 즉 신통기획입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가슴이 웅장해지죠. 심지어 18년, 20년 걸린 사업을 12년에 끝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밀어준 사업이 엎어진다. 이거 생각 안 하셨나요? 설마 정부에서 하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요? 아유, 이거 정부 아니고요. 서울시입니다. 우리는 뭐 호떡 뒤집듯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거 경험했잖아요. 특히나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흐지부지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에서 밀어줘도 시장이 바뀌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라지고 신통에 올라온 거였거든요. 2012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늙은 단독이나 낡은 다세대를 부수고 보통 7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 골목을 보존하고 소규모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취지는 괜찮았다고 해도 이거 하겠다고 뉴타운 대규모 재개발을 대거 해제하면서 25만 30만 가구 수준의 공급 기회를 날렸죠. 그 결과 지금 서울 공급이 멸종이죠. 게다가요, 이 사업 정말 성과가 있었을까요? 완료율이 4.1%입니다. 소규모 사업이니까 주민 합의만 되면 막 대규모로 절차가 단순해서 빠를 것 같았는데 저도 그때 마지막에 투자할 때 엄청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가 없어요. 동네 분도 심지어 몰라요. 주민 갈등도 여전하고요.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도 안 나고 하니까 나홀로 아파트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잘 안 됐죠. 심지어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 턱도 없는 규모였고요. 지금 서울시 자료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729개 중에서 완료된 게 4.1%입니다. 공사 중인 것도 3.2면 실제로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죠. 오세훈 시장이 되자마자 박원순이 막은 재개발을 풀고 대규모 공급으로 간 건데요. 풀린 재개발이 어떻게 다시 묶여요. 원래 수익률이 없는 동네가 재개발 진도가 잘 안 갔던 거라서 해제된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솔직히 뭐 아니거든요. 박원순이 사라지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잊지 마십시오. 신통기획이라고 다를까요? 이미 신통은커녕 진통기획이라는 욕먹는 중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2탄골 날지 모르는 거죠. 아니야. 신통기획은 달라지는 분 있죠? 아닐걸요. 신통기획 진행률이 딱 0.9%입니다. 2026년 1월 달에 발표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서울 시민의 눈물을 보면요.
처음 사업계획 발표하고 매년 신통 후보지가 늘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실제 착공은 신통기획 후보지 224곳 중 0.9%입니다. 꽝이죠. 소수점 잘못 찍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실제 착공은 딱 2곳 뿐입니다. 말만 빠르고 실제로는 느린 거네? 아니 느린 게 아니라요. 안 된 거예요. 한 지역마다 따박따박 되면서 결국은 모든 지역이 신통 기획이 되는데요. 문제는 되면 뭐 하냐고요. 진도가 나가는 구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다가오고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고요. 서울시장 선거도 이날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0.9% 진행되는 중인데 시장님이 바뀌면 어쩐다? 현 오세훈 시장님이 재선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 후보로 급부상 중인 성동구청장님도 있으시고 지방선거가 지나면 이 신통한 사업이 어찌 될지 진짜 장담 못할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10% 정도 앞서 있다는 게 불안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표 신통기획의 운명도 갈리겠죠. 시장이 연임되는지에 따라 탄력을 받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해지거나 최악으로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대책을 잘 보세요. 정부가 발표한 것과 서울시가 진행한다는 것과 재개발이 다 세 개가 따라가는 거 아세요? 자, 그럼 신통기획이 사라지는 순간 서울의 모든 남아있는 재개발은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투표 현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바꿀 수 있으니 신중하게 표를 던지셔야 해요.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눈 부릅뜨고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곧 오세훈 씨의 정책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성동구청장님의 정책이 나올 겁니다. 이 정책을 잘 보면 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공급대책, 시장님이 하는 사업, 그리고 재개발 세 가지가 실은 다 따라가면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 근데 무엇보다도 만약에 돈이 됐으면요 이미 건설회사들이 다 덤볐을 거예요. 건설회사가 유찰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죠. 엄마, 아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애초에 신통 사업이 그다지 만족스러운 방향은 아닐 것 같다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3년 때부터 수업할 때도 신통, 모아는 웬만하면 불안정할 것 같으니 건들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자, 2026년 부동산의 판 제대로 되는 거 잡고 싶다면 황금우주 부동산 함께 해주십시오.